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의 정인성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장입니다. 오늘은 좀 웃으면서 인사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급변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은 좋은 쪽으로 바뀌었죠.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반전하면서 한숨을 좀 돌리게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현재 시각 1.6%나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변동성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세를 보시면 항상 이 700선을 바닥으로 해서 좀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장중에 703선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모두 줄여내고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 시간 1.6% 강세고요. 720선까지 회복하면서 724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월 한 달 동안 통틀어서 1,800억 원 규모의 자금 이탈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이 최근 4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줬다는 게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오후장 들어서 매수 규모를 늘려줬고요. 외국인들이 708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다만 기관이 오늘도 매도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는 매도 규모를 많이 줄여나가면서 현재 시간 349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 이번 주 코스닥보다는 나았지만 장대 음봉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오늘 2004선까지 밀리면서 2000선마저 깨지는 거 아닌가 좀 위태위태했는데 상승 반전해주면서 현재 시간 2020선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0.23% 강세고요. 전거래일보다 4.6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됐었죠. 이번 한 달 동안 1조 9천억 원 규모의 매물을 내놨고요. 다행히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는 매도 규모를 또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은 소폭이지만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줬고요. 전거래일 789억 원의 매도에서 오늘은 658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의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오늘 487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요. 개인이 매도로 전환해서 8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다소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120만 원이 깨지고 2.9%의 약세입니다. 신저가를 또다시 경신했고요. 한국전력이 3.9%의 강세,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록하면서 6%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제일모직도 1.8%의 강세고요. 신한지주가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권, 기아차도 오늘 쉬어가고요. 네이버가 전일 급락해서 오늘 강보합권으로 조금이지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LG화학도 1.4% 가까운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세 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오늘 1.3% 강세고요. 다음 카카오가 네이버의 부진한 영향을 받으면서 6% 넘는 낙폭을 키우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 급락했던 바이로메드가 5.9%나 반등을 해주고요. 파라다이스도 2.3% 가까운 강세, 시젠도 2.4% 오르고 있습니다. 산성 LNS가 오늘 낙폭을 키우더니 상승 반전에서 3%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GS홈쇼핑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 증권사들 이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오늘 7% 이상 상승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한미약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한미약품은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해주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1% 이상의 강세를 기록했고요. 40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반등해줬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 통신주들이 강세였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특히 LG유플러스가 어닝쇼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5% 이상의 강세로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KT와 SK텔레콤 모두 1% 이상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은행주들이 상승세를 지속했는데 안타깝게 신한지주는 하락 반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오늘 기업은행이 굉장히 상승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록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마감 상향 간략하게 전해드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NH투자증권 과천지점 강성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스피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코스피 현재 동시호가 상황 2033.9포인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장 막판에 이제 2시간 동안 외국인들의 300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 동시호가 상황 때도 지금 2030포인트 이상으로 좀 장을 마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그 기관 쪽에서의 매도 부분이 시장을 좀 억눌렀
빠졌던 부분이 있지만 장중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증가하고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세가 소폭 감소하면서 2010선, 20선, 동시효과는 30선까지 올라오면서 좀 끝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통신 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그리고 의약품 업종 쪽 위주로 해서 코스피는 지금 매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코스닥 지수는 지금 724.66포인트로 전일 대비해서 11.8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아침에 계속 조정 장세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결국 정답은 수급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 보여주면서 기관들은 비록 순매도를 계속 지연하고 있었지만 외국인의 크게 순매수 들어오는 모습이 오늘 바이오 시장,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다 이끌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역시 시총 상위 종목들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과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시젠 등 여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던 바이오주들이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강했던 다음 카카오가 지금 6.57% 하락한 지금 12만 900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역시 네이버의 실적 악화에 따른 다음 카카오도 더 우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오늘 많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참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7월 마지막 날 좀 마무리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반등을 해주고 있고 한미약품이 특히나 주도주죠.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종가 지금 확인해 보고 오시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금요일장에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월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3% 오른 2025선, 코스닥 지수는 1.7% 상승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724선을 기록하면서 720선까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이 제약주들이 반등하는 움직임이 좀 두드러졌고요. 통신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코스피는 역시 실적 장세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실적 전망 그리고 실적이 나왔을 때의 그런 그 결과로 등락폭이 계속 좀 좌지우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한국전력이 5만 900원, 5만 원대에서 계속 유지하면서 장 막판에 4.73% 지금 4만 9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다라고 볼 수 있겠고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정도로 지금 2조 2천억이었는데 2분기 때는 그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으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경감이 되면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증권사 평가 때문에 오늘 한 4.73% 상승하면서 좀 장을 마감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0.77%, 장 막판은 약간은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좀 장을 마감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81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242%를 지금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올 상반기 때에 영업이익을 통 합친다고 본다면 작년 대비 흑자 전환한 모습으로 그 2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도 2분기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하면서 이틀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오늘 6.45% 상승하면서 11,550원을 좀 기록을 했고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2분기 영업이익이 1,994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98% 넘게 올라간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가입자당 그냥 평균 매출이 신장했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 올해 상반기 때 LG유플러스가 가장 추천했던 마케팅 비용을 감소했던 부분이 이러한 영업 마진을 크게 남겼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은 장 막판에 좀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그래도 2분기 양호 실적 발표하면서 장중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아로마틱 부분이 흑자 전환했던
부분이 이런 2분기 영업이익을 6,398억까지도 올려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장 막판에 좀 올라서 플러스로 끝났지만 2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좀 발표하면서 오늘에 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72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11.6%까지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이버가 항상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라인 쪽에서의 수익 부진이 이런 2분기 실적을 안 좋게 만들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이상으로 나와주면서 오늘 3.75% 상승하면서 13,85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 7월은 이 대형주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 호전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강세가 좀 두드러졌던 한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주들의 반등세가 좀 두드러졌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상승 반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바이오주와 화장품주들의 바닥을 다지는 상승 기조를 나타내는 중에서 그중에서 또 특징적이었던 것이 음원주였습니다. 그래서 로엔이 오늘 최대 강세였는데 오늘 종가는 89,300원으로 지금 8.9% 상승 마감한 추세고요. 로엔은 음원 플랫폼 산업 내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이 음원주 중에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이 로엔 소속 아티스트인 아이유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등을 인수하는 등 광폭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음원을 넘어서 지금 콘서트 예매나 연예인 굿즈 상품, 판매 등 문화 콘텐츠 소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점점 발전한 가능성이 높아서 이 상승 마감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GS 홈쇼핑입니다. 오늘 어닝 쇼크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있었던 백수 사태 관련 비용이 이번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다 됐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면서 상승 반정 이루어냈습니다. 이 백수 관련해서 조정은 지난 5월부터 계속 꾸준히 받아놓은 상태로서 지금은 강한 상승으로서 좀 바닥 다지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르스나 백수 관련 이슈가 단발성 소재로서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GS 홈쇼핑은 지금 TV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이 쇼핑 트렌드에 좀 발맞춰 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다른 소셜 커머스나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서 좀 출발은 좀 늦었지만 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이 홈쇼핑 업체 중 지금 모바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장이 기대되어 금일 반등에 더 성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은 우리 시장만 좀 소외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좀 중국 시장이 소외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주시죠.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먼저 0.3% 상승한 2585.24포인트의 니케이 지수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는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업 실적 시즌을 앞둔 실적 발표 시즌에 진입하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커지고 있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눈치 보기 장세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 지수 0.48% 하락한 3,687.9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있을 중국의 PMI 지수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면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3,70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내일 발표될 중국의 PMI 지수 발표가 시장에서의 또 중국 경제에 대한 둔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그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중국 제조업 PMI 지수 굉장히 확인이 필요한데요. 앞서서 민간 지수는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흔들렸는데 내일 발표되는 이 공식적인 중국 제조업 PMI 지수 제대로 확인해 보셔서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좀 많이 보여주었는데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그 보험 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유통 업종, 그리고 통신 업종,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해서 좀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1위가 SK하이닉스, 2위가 한국전력, 그리고 3위가 현대모비스, 4위가 SKCNC 순으로 지금 매수를 오늘은 1, 2, 3, 4, 2를 좀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순매도를 기록한 종목이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도 120만 원의 가격을 깨고 지금 11만 8,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역시 7월 초에 그 2월 달에 그런 시적 가이던스를 나온 이후부터 지금 좀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2위는 롯데케미칼, 3위는 영업무역, 4위는 LG디스플레이, 그리고 5위는 현대중공업 순으로 외국인들은 오늘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영업무역이 1위로 가장 많이 사면서 장을 마감했고 2위가 기업은행, 3위가 한미약품, 그리고 4위가 KT, 5위가 삼성물산 순으로 기관들은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순매도한 기관들이 1위 종목은 오늘도 1위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1위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위가 제일모직, 3위가 SK하이닉스, 그리고 4위가 삼성 SDI, 그리고 5위가 현대모비 순으로 삼성그룹주들의 기관은 오늘 대형주에서 좀 많이 판 모습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 스쿱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이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170원 선을 돌파했는데 좀 상승폭을 소폭 반납을 한 것 같아요. 어떤 흐름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나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 달러화가 금리 인상 이슈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었는데 예상치인 2.9%를 하회한 2.3%로 발표되었고요. 하지만 이보다 1분기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0.2%에서 0.6%로 상향 조정한 점, 그리고 2분기 GDP 가격지수가 예상치인 1.5%를 상회한 2.0%를 발표한 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를 좀 자극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는 결국은 달러화 강세를 불러왔고요. 이러한 달러 강세는 NDF 환율을 1173.2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NDF 환율로 서울 한시는 1173원으로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전부터 1170원을 상회하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왔던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오늘도 유입되었고요. 여기에 달러 강세가 장중에 이제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0.1%로 발표되었고, 일본 재무장관이 7월에서 9월까지 일본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발언은 결국 엔화의 강세를 불러왔고요. 이런 엔화 강세가 이제 달러화의 강세를 완화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달러원 환율은 한때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즉 월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과 엔화 강세로 인한 달러화 강세폭 완화로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아침에 발표된 산업생산에서 재고 부담이 크다는 점은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하락폭을 키우지 못하고 재차 상승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결국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1.6원 상승한 117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네, 기관 투자가 종목들 중에서는 특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매수 창구, 매수 1위로는 액토즈 소프트, YG 엔터테인먼트, GS 홈쇼핑, 메디톡스 등 이런 특징을 가리지 않는 순매수 들어오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매도에서는 다음카카오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한 아시아경제를 두 번째로 많이 팔았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나 삼성 LNS, 오스타임 임플란트 등 최근에 성과가 크게 좋지 않았던 종목들을 또 계속 내다 파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역시 오늘 바이오주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LNS를 많이 담았지만 다음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시즌,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등 바이오주들을 많이 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에 반해서 매도한 종목으로는 최근 계속 많이 매수를 했었던 다음카카오를 외국인들은 오늘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경제, 액토즈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삼천장 제약 등 일단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나 삼천장 제약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여기서 조금 반전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시장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적으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직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 같나요? 예, 오늘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현재 243.40, 전일보다 1.05포인트 하락한 상태로 종가상으로 보면 연초 1월달 가격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6월 만기 이후 외인 선물 매도 누적이 오늘까지 약 2만 계약으로 최고의 누적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 불안감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옵션 시장 같은 경우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들이 콜옵션을 10억 이상 순매수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 볼 때 개인들이 이렇게 콜옵션 매수에 올인할수록 쉽게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일의 선물옵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시장 불안, 원자재 가격 급락, 통화 금리 불안정 등 뭔가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어디서 지수가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올지 예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과거 통계상 외인 선물 매도가 2만 개 가까이 이렇게 쌓이면 매도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 주 외인이 추가 선물 매도보다는 오히려 청산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급등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는 외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 선물옵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선물시장 이틀 연속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반등에 성공하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피 장중 한때 2010선 아래로 밀리면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장 후반 힘을 받으면서 0.55% 오른 2030.16에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1,66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3.8%대 강세였고요. 의약품업종도 오랜만에 2.9%대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네, 대우건설입니다. 쿠웨이트에서 2조 2천억 규모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국내 건설사 5곳이 쿠웨이트에서 53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정유시설 공사를 수주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대우건설이 지금까지 해외에서 수주한 공사 중 단일 공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고요. 오늘 대우건설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특히 외인이 34만 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0.29%대 오름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삼성 SDI입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소식에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2분기 37억 원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고요. 전자재료와 케미칼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지 부문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9.3%대 낙폭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셀바이오텍입니다.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2분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 늘어난 45억 원을 기록했고요. 자체 브랜드인 듀오락과 아메이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납품하는 건강 제품을 통해서 시장 입기를 굳건하게 다져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증권사 분석입니다. 오늘은 4%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LGU 플러스입니다. 2분기 깜짝 호실적에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 증가한 1,924억이라고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3분기 가입자 평균 매출 역시 지속 향상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36만 주 이상, 기관이 78만 주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6%대 오름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특징주 마지막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2분기 실적 부진에 120만 원 선에서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20만 원을 밑도는 것은 작년 11월 말 118만 원대 이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어제 3.8%대 낙폭을 기록했던 삼성전자, 오늘 장 초반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내 약세로 하락 반전하면서 2.4%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특징주 가운데 한 종목이 코스닥 특징주인데요. 오늘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뭐 코스피 특징주지만 그 셀바이오텍 지금 코스닥 종목인데 이 종목을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코스닥 종목인데 지금 코스피 특징주에 포함이 되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뭐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 우선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내추럴 엔도텍 사태 때문에 건강식품에 대한 그런 좀 불안감이 시장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메르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셀바이오텍의 듀오락 같은 이런 좀 건강 효능 식품이 실적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이후부터는 이 건강 효능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대비 45억 18% 오른 45억을 좀 기록했었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률 35%까지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 듀오락도 시청자분들도 뭐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에서 들어보셨듯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던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마케팅 비용이 엄청 크게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35%까지 나왔다는 부분은 이 셀바이오텍 자체적으로도 이 경영을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연말까지도 봤을 때도 영업이익 한 20% 정도, 특히 이 주요약 부분이 대부분이라 본다면은 이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지면서 듀오락의 수혜가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듀오락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셀바이오텍 오늘 6만 1,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지만 목표가 6만 6,000원에서 7,000원 사이 다시 한번 8월 달에 공략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셀바이오텍 살펴봤습니다. 듀오락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면서 8월에도 좀 좋은 흐름이 기대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 캐스터. 네, 오늘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종일 등락을 거듭한 코스피는 장중 710선 아래로 밀리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후 1시부터 상승폭을 다시 키워나가면서 1.71% 오른 720.06에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외국인이 76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다음 카카오와 동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네, 아이컴포넌트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20%나 오른 26억 기록했다는 공시에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광학용 필름을 개발하고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오늘은 7.6%대 강세로 마무리합니다. 네, 솔고바이오입니다. 하반기에 투자 진행을 통해 수소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는 소식에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4분기에 8억 원을 투입해서 수소수기 금형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데요. 최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외인이 13만 주 이상을 매수하면서 6.4%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나스미디어입니다.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름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6% 오른 29억을 전망한다는 분석이고요. 주가가 상반기에 이미 150%가량 상승했지만 뉴미디어 광고 분야 확장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증권사 평가에 오늘 4%대 오름세로 61,5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프로덕트입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2배에 출발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 반전했었습니다. 이후 계속 약세였는데요.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큰 폭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공모가는 5,500원이었고요. 오늘은 20%대 큰 폭의 오름세로 장을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 마지막 종목 DSK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쳤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7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292% 급등했고요. 오늘 8,71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분 좋게 장 마무리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저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생체 내 미소량으로 존재하는 안전한 물질이자 재생 기능을 가지고 있는 PDRN이라는 PN이라는 생리 활성화 물질을 이 피부나 연골 등에 재생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금일 상장 이후로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여서 이 바이오주 중에서도 또 빛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국내 1,800억 원의 미용 시술 시장에서 이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제품인 리쥬란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매출액이 아직 5.4억 원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힐러 시장에서 지금 성장에 지금 초동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현재 리쥬란을 사용하는 국내 병원 수는 지금 아직 600여 개로 지금 모든 병원에 깔려 있는 필러나 보톡스를 가지고 있는 전국 병원의 투입 대비해서는 아직 적은 수량이라서 앞으로 이제 침투율이 좀 더 높은 제품 중에 하나이고요. 이 전국의 병의원 개수가 10,000개 정도 된다고 보면은 이 추가적인 침투 여력은 더 높다고 전망이 됩니다. 이 신규 상장주라서 매수에 좀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이 10만 원대 하회할 때마다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성장성을 놓고 본다면 이 관심주로서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의 종목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하게 보셨는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4종목이죠. 나스미디어가 38%의 지지를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 SDS가 그 뒤를 이었고요. 인터파크, 현대 그린푸드가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에서 4위까지는 굉장히 좀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하게 보셨나요? 좀 1위 종목인 나스미디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 대행을 좀 납품하면서 그런 랩 수수료를 받는 기업입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가장 큰 광고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게 TV나 라디오 그리고 이런 신문 잡지 같은 그런 4대 그런 대형 광고에 대한 매체에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런 쪽에서의 광고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바뀌고 있는 구도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나스미디어가 지금 이렇게 특별한 뉴미디어 쪽으로 광고에 대한 시장이 좀 올라가면서 이 나스미디어의 수수료는 굉장히 좀 높아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 전에 4대 매체의 광고 시장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정체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광고 매체가 굉장히 좀 상승세를 한마디로 여러 가지 분업화되면서 이 나스미디어의 시적 개선세는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미디어가 뉴미디어 쪽 한마디로 인터넷과 이런 스마트폰의 광고에 진출하는 침투율은 6.2%로 전년 대비해서 0.9%까지도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미디어 쪽으로의 그 광고 시장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나스미디어의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2분기 실적을 최대치로 예상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갔을 때도 뭐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이 뉴 미디어 쪽에서의 광고의 그 광고 쪽은 시장은 커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나스미디어 2분기 최대 실적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스미디어를 1위 종목이지만 계속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나스미디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욱더 큰 종목입니다. 향후의 주가 흐름도 지켜보시고요. 자, 이어서 또 어떤 종목 유망해 보셨는지 살펴볼까요? 예, 저는 인터파크 종목 3위를 차지한. 네, 맞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좀 정체되어 있지만 이 개별 항공권 판매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 투어 사업이 지금 인터파크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고마진인 숙박 및 패키지 여행까지 영역을 좀 확대를 하면서 이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바일과 개별 여행 이런 쪽으로 대변되는 여행 산업의 트렌드가 지금 옮겨가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종목으로도 이 인터파크를 좀 꼽고 싶습니다. 뭐 그런 패키지 여행이 다른 일반 여행권보다 좀 더 많이 고비용의 비싼 비용의 판매를 앞두고 있고요. 이 기여도도 높을 전망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하반기부터는 중국 여행사와의 국내 숙박 제휴가 8월부터 본격화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에 중국 1위 사업자인 시트립과의 제휴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투어 사업부의 성장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도 수급으로도 기관들이 조금씩이나마 소폭이나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횡보 장세에서는 다른 바이오주나 다른 여행주보다는 좀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인터파크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 이제 2030선을 그래도 회복을 했습니다.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이제 8월이잖아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 진짜 답답했습니다. 시장이 엄청 그러니까요. 답답했었는데 좀 그 FOMC 회의 끝나면서 뭐 그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떤 이벤트 회수라는 관점에서는 대외 변수가 뭐 그리스 사태도 뭐 이번 달 중반에 좀 끝나서 좀 기대를 한번 좀 해봤지만 역시 뭐 실적이 뭐 주가를 좌지우지한다. 뭐 정확하게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 시장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주 되면은 2분기 실적은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끝납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시장 예상치보다 좋지 않게 나와주면서 3분기 실적까지도 추정치가 낮게 나온다면은 이런 좀 답답한 흐름은 계속해서 무시는 할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에 대한 뭐 상승 뭐 추정치를 굳이 밑자 부분이 아니라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되는 업종과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만 보더라도 그나마 그 실적 추정치가 상향됐던 종목들 한마디로 3분기 실적이 상향 추정된 종목들이 뭐 에너지 그리고 증권, 화학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추정치는 3분기 때 3분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도 상향 추정됐는데 특히 이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수급도 매수세로 이번 주에 들어왔다는 부분을 확인한다면은 이런 종목들과 업종을 압축해서 8월 달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관심 있게 보면은 그런 종목들 찾을 수 있으니까 꼭 종목별로 개별 종목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숨을 좀 돌리기는 했는데요. 요즘 변동성이 워낙 커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로 울고 웃었던 한 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및 화장품, 코스닥 고밸류 업종들의 조정이 많이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본격적인 조정 장세가 아닌 이 중국 증시 급락을 계기로 한 단기적 차익 신호로 예상이 되거든요. 비록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던 뭐 한미약품과 같은 이 고밸류 종목들의 이 성장 스토리는 계속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가장 큰 악재로 꼽히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이미 뭐 점진적 금리 인상을 연준이 좀 확인을 했고 지난 주말 유출된 연준 내부 금리 전망 자료도 글로벌 경기 둔화의 우려를 감안하면 올해 기준금리 2번 인상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밸류 종목에 높은 할인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번 7월 한 달은 좀 대형주들,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발표가 됐고요. 이제 8월은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실적 호전주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8월장 잘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NH투자증권 과천지점의 강성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3인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략 의견을 엿보는 시간인데요.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실적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와운의 이호금 파트너의 의견입니다.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다. 보수적인 대응을 유지해야 된다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이강혜 부장의 의견입니다.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 낙폭과대주 중심의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다음 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8월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이제 거래 시장에서 대략 1,6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한 700억대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시장 전체로 본다면 여전히 그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더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심리 역시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들이 실제로 속속 발표가 되면서 애초에 그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는 사실 이런 실적 부분 때문에 상승 모멘텀을 얻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보시면은 그게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런 업종을 불문하고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낙폭을 보인 이후에 일부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역시 이들 업종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그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 종목군이 추세적으로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역시 이제 기술적 수준의 반등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 전체로 본다면 역시 장기 낙폭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은행 업종이나 직권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이들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그야말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료를 부여한 종목이나 아니면은 실적이 조금 개선될 개연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역시 기대 수익률을 조금 그전보다 좀 낮추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따른 상승이다.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과 함께 다음 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신학수의 별난 종목 시간입니다. MJ스탁 신학수 대표, 오늘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K스탁 종목들 흐름 어떤가요? 네, 오늘은 주가가 장 후반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요. 그래도 웬만큼은 복귀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킹스탁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코오론 글로벌, 키스트, 빅솔런 이 세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낫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그 상황에서 제일 견조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그래도 코오론 글로벌인 것 같습니다. 코오론 글로벌은 건설주지만은요. 그래도 건설 부문에서 흑자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유통 부분이죠. BMW를 유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라인업, 그 풀 라인업 교체에 의해서
매출 이런 것들이 좀 더 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이죠. 건설 업종, 업황에 대한 부분도 좀 봐야 되겠지만은요. 최근 들어서 건설업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고 치더라도 코오롱 글로벌이 그래도 주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올라줬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같이 하락을 했었다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키스트의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인 것 같아요. 해당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연예인들이죠. 이쪽과 두터운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빅솔로는 좋습니다. 21선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15,000원이 넘어가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충분하게 시장에서 비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별3 종목 이 포트폴리오도 살펴보도록 하죠. 두 종목이 현재 편입되어 있죠. 네네. 별3 종목은 오늘 주가가 두 종목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수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뭐 크게 나오진 않는데요. 네이버에 대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다음 카카오에 대한 실적도 좀 불안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변함이 없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시장에서 눌려 있는 부분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밀리긴 했는데 여기서 지금 더 밀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시장적인 영향에 의해서 밀렸다라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카카오에 대한 실적보다는 네이버에 대한 실적 이 부분에 의해서 동반 하락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견뎌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엔게임 주식도 170원 내렸죠. 170원 내리면서 8,140원으로 끝났는데 최근 들어서 M게임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약간 불리한 입장이 있죠. 그렇지만 M게임 지수 자체의 추세, 시장에서 보고 있는 가격의 흐름은요, 상방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주가적으로는 M게임은 다음 주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잘 지켜보면서 유지해가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별2, 별1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인피니티 헬스케어, CJ 헬로비전이 편입되어 있죠. 네네. 인피니티 헬스케어하고 CJ 헬로비전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상 최근 들어서 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수급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제도 10만 주 이상, 오늘도 10만 주 이상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주가가 좀 반등을 해줬죠. 장기선에 딛고 일어나는 모습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10,000원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그 종목별 베타 개수죠. 일단은 그 가격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탄력성이 굉장히 센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0원 이상으로 올라오면은 11,000원, 12,000원까지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목표가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죠. 15,000원 목표가 기다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내려서 조금 희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업황과 사업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뭐 크게 바뀐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CJ 헬로비전이 굉장히 붐뜹니다. 사실 편입을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붐떠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며칠간 또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CJ 헬로비전의 수급상을 보면은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꽤 대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요 세력적인 부분에 수급적인 싸움이 일단락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CJ 헬로비전의 그 사업적인 부분은 하반기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외국인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CJ 헬로비전 주가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 다음 주장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 반전을 했는데 앞서서 다 기술적 반등에 따른 상승이다라면서 보수적인 의견들을 제시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뭐 중요한 것은 반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반등이 얼마만큼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장 초반만 해도요.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에 저도 그 시장의 그 움직임을 보고 굉장히 놀란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장 마감 무렵부터 지수가 반등을 해줬죠. 지금은 지수가 11포인트 플러스로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시장에 대한 수급은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등락이 커지고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외국인의 그 매도세, 즉 선물 매도로 시장을 눌러 있는 부분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행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줘서 오늘 주가가 반등을 해준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이렇게 등락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시장이 질적인 변화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변화를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현금 보유를 해가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의 질적인 변화, 즉 중소형주에서 이제는 낙폭과대 쪽의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발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적의 안정감이나 향후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밝혀져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8월 초 시장이고 8월의 시작장인 그런 상황인데요.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9월 달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8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직까지 뭐 현재까지는 현금 보유 그 전략을 저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침착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짧게 매매하는 전략,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도 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수급에 대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진행되는 수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안도적으로 적용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보면은 8월 둘째 주서부터는 그래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임박되는 그런 상황에서 발표되는 그리고 보도로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이 투자자들이죠.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접해에 있어서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실적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는 뭐 중소형주 위주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요거에 이 부분에서 또 불협화음이 분명히 있다 보면은 대형주 쪽에 매기가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내려오고 있지만요. 반등에는 그런 시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안착을 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그 시점이 대형주에도 매수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한 이후에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대형주로 쪽에 외기가 몰리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8월에는 중소형주보다는 좀 대형주 위주의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중소형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좀 해줬죠. 반등해준 것은 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장의 그 방향적인 전환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수급 주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그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주가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이 훨씬 더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중소형주보다 대형주들이 현재로서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그 현재의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이죠. 시장의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시장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아직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자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MJ 스탁스낙스 대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문기웅의 실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크라운제가 오늘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수익률 78%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롯데푸드도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4.6%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지칼은 오늘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1.7%의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에머슨 퍼시픽이 52.45%의 수익률, GKL이 7.38%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2.7%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문경의 실전 포트폴리오 수익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7월 힘들었던 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 반전하면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술적 반등에 따른 상승이 있다.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또 내일 중국 공식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이 민간 지수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고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좀 크게 받았는데요. 내일 이 수치도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데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시장 마감 후에 열리는 미국과 유럽 증시 금요일장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서 8월의 첫 장 시작은 좀 산뜻하게 좀 든든하게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